안녕하세요. 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지요. 잘들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그 22년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각자의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어서 윤택한 아주 좋은 삶을 만들기 바라면서 오늘은 그 22년도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2년도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 없이 강보합세, 약간의 상승세 갈 것이 아닌가. 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정과 약간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공급이 너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수급이 지금 너무 그 비균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이 코로나로 인한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다는 것이죠. 또 세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. 개발 호재가 좋은 곳은 아마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로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돈을 좀 희수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다 보면 금리가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고,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그 22년도 불투명한 그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. 특히 내년도 22년도 3월에 대통령 선거 이거에 대한 그 영향력도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면, 수급을 맞추면서 부동산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, 세금으로 부자의 자산을 걷어들이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서민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그 역할로 부동산 가격이 기현상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. 현재 이 3기 신도시만 해도 보면 곧 분양돼서 입주가 빠르게 될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아직도 사실은 이 토지 보상이 끝나지도 않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이런 상태에서 선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 공급 부족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그러한 그 의도가 아주 깊숙이 있는 것이고, 그러한 것으로만으로도 쉽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. 3기 신도시가 마무리가 아무리 빨리 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29년 정도 앞으로 약 8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그동안에 그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없을까 이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사전 청약으로 발목을 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.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현재 그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데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을 이러한 분들은 관심을 잘
본인의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2년 전세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여질 거라는 것이죠. 이는 22년도에 새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한 2천여 세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매매 시장은 큰 상승폭은 없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대형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가 있고 또 이러한 거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우상향으로 움직여질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현재 이 진행 중에 있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효과도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아주 크지요. 급격하게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심화되면서 정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실물 자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현금보다 부동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개발 호재가 좋은 곳은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큰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쪽에 큰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건축도 빠른 변화가 올 것이고 다만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또 아주 정확한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, 6월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.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한겨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꼼짝을 하지 않고 있죠. 움직임이 없지만 간혹 거래가 되는 것이 최고가로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6, 7개월 그간에 이 최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보게 되면 최고가로 거래가 된 이후로 한 2, 3천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되는 단지도 있다는 것이죠.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무주택자들은 아마도 이 급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을 잘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개발 호재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부동산 가격이 당장은 큰 상승은 없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이나 부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늘 보면 위기 속에서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인내할 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성과물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. 21년도
잘 마무리하시고 22년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고 또 본인의 원하는 그러한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21년도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